예비 고3, 그러니까 앞으로 고3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 겸 내가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안내를 좀 해볼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은 E4K라는 곳인데, 4가, 숫자 4가 이제 전치사로는 for, F-O-R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English for Koreans를 줄여가지고 E4K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최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야. 네이버에 E4K를 쳐보면 이제 사이트가 나오니까 클릭해보면 떠요. 그래서 이 팝업을 눌러도 되고, 지금 보이지? 아니면 여기서 예비 고3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고3을 눌러도 돼.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네들이 이제 고1, 2, 그러니까 고1, 2 동안은 이제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주로 했던 것이 교과서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잖아, 그치? 교과서랑 모의고사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왔을 텐데, 고3은 어떤 내용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 들어본 적 있어? 고3 같은 경우는 EBS 연기 규제에서 나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EBS 연기 규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대부분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 가지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시험 문제를 내.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 중에서 수능 특강이 가장 중요한 교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 특강이 문항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읽어내야 할 지문의 개수가 약 한 270문제 정도 되니까 270개? 뭐 300개 정도 내외일 거거든. 양이 상당히 많은 거지. 물론 학교에서 이걸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어느 정도 중간고사 범위가 약 한 3분의 1, 그러니까 수능 특강 전체 중에서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이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60만 학교는 거의 2분의 1 내는 학교도 있어. 기말고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니네들이 커버해야 되는 양 자체가 지금까지 고1, 2에서 교과서를 커버했던 그 양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나.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고3 되면 1학기 동안에 해야 될 내신 대비를 할 때 니네들이 커버해야 될 지문 자체가 읽어내야 할 지문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니네들 혼자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너네들이 그 많은 지문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문마다 변형해서 출제될 텐데 변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너네들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3학년 때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네들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은 내가 하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은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3학년 3학년 1년 동안 너네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건데 이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뭔가 실증할 수 있는 역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 그럼 너네들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네들 얻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내가 해보니까 나름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도 많이 그 배워가지고 갔거든. 좋은 성적도 거뒀고.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시크릿 노트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양이 많은데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리를 못 해요. 답답하지, 그치? 근데 내가 지켜보면 한 3등급 밑에 있는 애들은 정리할 능력이 안 돼. 그리고 1, 2등급 애들도 경솔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2등급 하는 애들은 원래 좀 잘하는 애들이니까 자기가 잘한다 치고 정리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수능 특강이나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다양한 수능 그 유형을 접해서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거지, 그치? 그거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연계교주에서 상당 부분이 출제가 되잖아, 그치? 물론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 근데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여러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 EBS 연계를 충분히 한 애들은 시간 압박을 많이 못 느꼈을 거야. 근데 EBS 연계교재를 충분하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다 생판 모르는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커요. 특히나 올해처럼 빈칸이 어렵게 나왔던 때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수능을 공부할 상황이면 EBS 연계교재를 가지고 해야 돼. 3학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봐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정리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정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애들이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시크릿 노트라는 거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3학년이 되잖아. 그러면 정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정리하는 능력을 그 능력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해서 그거 가지고 그 애들한테 강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크릿 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보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2015 그 16년도 올해 수능이지, 그치? 수능에서 연계교재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야. 그래서 이게 그 어려웠던 고난이도 순위가 네 번째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1, 2, 3등은 다 비연계 지문이고 네 번째로 어려운 그 문제가 요거였는데 이게 32번으로 출제됐었고 네 번째로 어려웠어. 그래서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파이널 할 때 그 학생들한테 나눠줬던 시크릿 노트야. 그래서 연계 문제 베스트 해가지고 총 800문제 중에서 그 내가 이거는 넘버 3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보면은 이제 이게 정리한 내용이야.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줘. 그래서 이 지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삽입 문제로 최적이었어. 그 다음에 순서로도 적당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오기를 이 부분 A biolog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f circumstances 이 부분이 그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지. 이 문제가 32번에 빈칸으로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긴 했으니까 내가 그 밑줄을 그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 나온 설명이 그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Some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re hardwired into our biology. 이 biology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말한 biology가 이쪽 biology랑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 하여간 지문을 많이 봤던 학생들한테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정리를 내가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틀린 학생들이 거의 없었거든. 하여간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EBS 연계교재를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너네들이 풀면서 내가 따로 시크릿 노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내 수업은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시크릿 노트랑 병행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래 배운 학생들한테서는 오래 배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시크릿 노트를 많이 쓰진 않았어.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애들을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이 정리 노트, 시크릿 노트를 만든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원래는 정리를 책에도 정리했었어. 그러니까 수능 특강 책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책에도 정리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 기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라 그리고 또 정리하는 거 잘 못하고 또 수업에 빠진 학생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 보충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내 책 가지고 내가 중요한 부분 뽑아놨으니까 별표 쳐놓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네가 해가지고 베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한 학생이 이제 우리 학생 중에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학년 내신 평균이 자그마치 1.00이야. 그러니까 2등급짜리가 하나도 없는 학생이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걔가 이제 마지막 날 시험 보기 전날 이제 학교 시험 보기 전날 내 책을 갖다가 한번 베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라 그렇게 줬거든.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 문제가 순서로 나올지 몰랐는데 시험을 보니까 순서로 바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아예 애들 시험지 보통 이제 시험지 분석을 많이 해주면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시험지랑 내 정리한 걸 대조해 보니까 상당 부분 적중이 돼. 그리고 거의 유형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한 학교에서 어떤 학교도 있냐면 1등급을 나올 수 있는 인원이 한 8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4명이 다 우리 학원 출신이잖아.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애들도 그걸 안다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책을 가져가요, 항상. 그래가지고 책 가져가가지고 베껴보고 선생님 잘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니면 90 몇 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를 아예 시크릿 노트라고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제 파이널 할 때는 이제 시크릿 노트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니네들이 보고 있는 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지금 이거를 고2 그러니까 현재 고2니까 얘네들이 예비 고3이지, 그치? 고3 학생들 이제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써보니까 얘네들도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리를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의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문제의 포인트를 얘기해 주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수업하면서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 왜 여기서 별표가 3개짜리고 어떤 건 2개짜리고 어떤 건 1개짜리밖에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때는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호랑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잡고 싶어. 때려잡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야,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심리를 알아야 돼. 호랑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호랑이가 이렇게 몇 시에 깨가지고 그 다음에 물은 어디서 먹고 그 다음에 어디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짐승은 어디서 먹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또 또 어디서 또 먹을 것을 보관하고 뭐 기타 등등 행태가 나타나잖아, 그치? 그런 생각을 이해하잖아. 그럼 딱 길목을 지킬 수가 있지. 지키고 있다가 거기다가 뭐 함정을 파든지 아니면 총을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들이 수능을 잘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신 성적을 잘 보고 싶잖아. 마찬가지야.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다 보면 딱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내가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도가 판단이 쓴다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야, 여기가 진짜 아킬레스건이다. 아니, 여기가 진짜 이 지문의 핵심이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정리해 놓은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너네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2 학생들한테 지금 써보니까 애들이 수업 태도가 벌써 달라진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다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잖아, 또. 강의를 해서 다 올려서 수업하기 전에 너네들 다 볼 수 있게 해놓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도 써놨지만 뭐냐면 결석이나 지각을 해도 수업을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의를 다 올린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그 강의를 보고 그 강의 정도는 다 커버하고 올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약간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보통 4등급 2학생들이 보통 그렇거든.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또 설명하고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강의를 다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e4k.co.kr 가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홈페이지거든. 보면은 이제 시크릿 노트가 있어. 시크릿 노트. 지금 고이들이랑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인수원 해설 강의 시크릿 노트 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은 시크릿 노트 01부터 04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인수원을 하는 거가 왜 그러냐면 인수원이 시험 출제되기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수능 완성보다도 인수가 더 내용면에서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학생들하고 시작한 게 수능 보기 전이거든. 근데 아니랄까 이번에 인수원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걸 같이 하는 학생들이 2학년들이 알아요, 그걸. 인수원 여기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별표 1개부터 3개까지만 내가 강의를 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요번에 나온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지. 근데 하여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미리미리 다 e4k.co.kr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 봐봐, 여기처럼 보면은 이제 시크릿 노트 01부터 04까지인데 별표 1개짜리, 이건 별표 안 나왔는데 가려서 그래. 별표 1개짜리 같은데 별표 3개짜리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학생들이 공부해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진짜 꿀팁 같은 그런 기술 같은 게 있잖아. 너네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이제 수업해가지고 좀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낫겠지, 그치? 그리고 결석을 하더라도 이 내용이 이미 있으니까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일단은 실력도 상당히 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수업하는 게 좀 재밌어. 왜냐면 이게 너네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스스로 중요한 문제, 안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이 되게 기대가 돼. 되게 재밌는 건데 내가 이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문이 이제 변형돼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고 수능에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하여간 이건 그 나만 느끼는 거 아니고 나랑 같이 수업했던 애들도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면 그렇고 그런 식으로 내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개강일은 12월 27일이야. 그러니까 이날이 일요일인데 그 너네들 학교 시험 끝나는 게 2학년들 지금 학교 시험 끝나는 게 12월 20 한 3, 4일 뭐 이렇게 전후로 끝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고 그 다음에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왜 그 3월 달에 안 하고 아니면 1월 달에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일단 최대한 그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봐. 왜냐면 그때부터 니네들이 고3인 거는 다름없거든. 그리고 딴 게 아니라 수능 특강 교재가 1월 15일 전후로 해서 나와. 그러면 1월 15일 전후로 해서 수능 특강 교재가 세 교재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빨리빨리 나가느라고 진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줘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양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커버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27일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수능특강 교재 나오기 전까지 사전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작업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지문을 보는 눈을 너네들이 익혀야 돼. 왜냐면 이 지문이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너네들이 그런 판단력을 기르는 시간들이 필요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능특강에서 베스트 문제를 뽑아요. 베스트 문제를 뽑아서 이 문제가 왜 베스트인지를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2월 27일부터가 개강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12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1월 중순 전후로 해가지고 수능특강 나오기 전까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수능특강에서 되게 중요한 지문들을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번 올해 그러니까 15년에 니네 학교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친 곳이 목동이니까 목동 지역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신목이면 신목, 목동고등학교 뭐 기세등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학교들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수능 특강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는 걸 너네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제 개강일을 갖다가 12월 27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수는 이제 4시간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5시간짜리, 그러니까 2시간 반짜리가 하나 있는데, 4시간짜리는 여기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 3개 요일 중에서 택일 하면 돼. 시간은 화목이니까, 너네들이 학교 끝나는 게 보통 4시, 5시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오기에는 이동하는 시간 고려해서 한 6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 중간에 빨리 먹고 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때는 6시하고 10시까지 4시간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편한 요일로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시간짜리가 있어. 근데 2.5시간짜리는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있는데, 요 시간에 때 선택해서 오면 되는데, 4시간짜리는 이제 수능 특강 집중 코스라고 해서 여기는 수능 특강 위주로 나갈 거야. 무슨 얘기냐면 12월 27일 날 개강하잖아. 그럼 수능 특강에서 베스트 문제를 뽑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베스트 문제를 뽑아가지고 베스트 문제를 푼 다음에 니네들 학교 시험 문제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베스트 문제들이 아니면 수능 특강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가지고 출제되더라라는 느낌을 너네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 연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수능 특강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수능 특강 위주로 가는 거야. 이쪽 반은. 그 다음에 2.5시간짜리 이쪽 코스는 어떤 거냐면 수능 특강 안 해. 수능 특강 여기서 하니까
수능 특강 안 하고 여기서는 뭐 하냐면 수능 특강 말고 인수 1, 인수 2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터넷 수능 1 있고 인터넷 수능 2,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유형편이 있고 그 수유라고 부르거든 내가. 근데 수실 수능 완성의 실전편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 문제들 다 푸는 건 아니고 여기서 베스트 문제들이 있어요. 베스트 지문들. 그래서 이 지문을 왜 내가 베스트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왜 중요한 지문인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총 4권이지. 4권 중에서 4권에서 나온 그 베스트 문제. 그러니까 한 총 600문제가 돼요. 600문제 아니면 500, 한 50문제 되겠네. 550문제나 500문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베스트 문제를 뽑아서 인수가 나오기 전까지. 인수가 그 3월 달에 나오거든. 그래서 3월에 인터넷 수능이 나오기 전까지 베스트 문제로 커버하면서 그 수능에 관련된 아니면 EBS 연계호재에 관련된 실전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문제를 뽑으니까 왜 이 문제가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4시간짜리는 수능특강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네들이 아마 그 3학년 1학기까지 수능특강이 그 주요한 시험 범위가 되니까 교재가 되니까 그 내신을 많이 대비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4시간짜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수가 어느 정도 많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주당 1회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내가 얘기했던 대로 수능특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요 강의는 꼭 들어야 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정의 시간이 없다. 그럼 2.5시간밖에 안 나.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너네들은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자습해서 커버를 해야 되지. 그치? 주 1회를 하게 되면은.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니까 보통 주 2회를 해요. 영어는 이제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주 2회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 2회들을 두 번 듣는 학생들은 주당 여기 그 주 1회에서 한 요일을 편한 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 1회짜리에서 2.5시간짜리 있잖아. 2.5시간짜리에서 또 하루를 선택해서 그 조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배우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총 주 2회 듣는 학생들은 4시간짜리 하루 그리고 2.5시간짜리 하루 되니까 총 주당 6.5시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떤 조합이 나오냐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날, 토요일날. 그치?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이니까 이제 일금, 일토하면 좀 약간 어색하니까 금일, 토요일 이렇게 한 거야. 그치? 이 6개의 조합 중에서 니네들이 편한 대로 하루 한 조합을 선택해서 오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니네 학생, 지금 이 얘기를 듣는 학생 중에 목동고 학생들이 있어. 목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올해를 보니까 목동고 학생들은 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에서 나왔어. 근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인수2에서 났거든. 인수1이 아니라 인수2에서 냈어요. 약간 비싼 거지. 그치? 요번에 인수1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근데 하여간 인수1보다 인수2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인수2를 시험 범위로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동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넓은 거지. 그래서 그 목동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거야. 그래서 하루 듣고 그 다음에 여기 3화부터 인수 할 테니까 인수도 같이 듣는 게 그 요렇게 그러니까 이틀을 듣는 게 목동고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다음에 뭐 내가 가르치게 될 그 강의에 대해서 고3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 홈피에 그 질문을 남겨도 돼. 그럼 내가 답변을 해줄게. 일단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3학년 그 한 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그게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너네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력을 갖다가 증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